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오 중고마켓 개발의 기획과 PM을 맡고 있는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에는 지금 이제 디자인의 오채윤님,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이승철님, 그리고 백엔드의 이준명님 이렇게 4명의 팀원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형두님과 황교훈님께서 멘토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팀원은 지금 소수 정예로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서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기획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정리된 게 저희 마켓 이름입니다. 저희 이 오디오 중고 마켓의 이름을 플리오라고 지었습니다. 이 플리오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그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벼룩시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플리는 벼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이 뛰어다닐 만큼 오래된 중고 제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플리마켓이라 불렸고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중고시장을 벼룩시장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플리오마켓은 여기에 착안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획하는 기간 동안에 이 플리오마켓 서비스를 최대한 디벨롭한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할까 함께 의논하면서 핵심 뼈대를 구축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중고 시장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되었고 그에 따른 타겟과 컨셉, 카테고리 정리, 그리고 마켓에 들어갈 기능 정리, 내비 플로우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마켓 기능에 대한 마켓 기능에 따른 개발 환경 구축에 들어갔고 디자인은 이제 메인 인덱스 페이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검색 기능 강화를 위한 키워드 작업이나 페이지별 디자인 작업, 스토리보드 작업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 8월까지 7월 말인 8월 1일 전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오 마켓은 기본적으로 중고 마켓, 당근 마켓 이런 번개장터와 같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중고거래 모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그 마켓 그 제품의 시세가 어떠했는지, 출시가는 어떤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같은 가격인데 비슷한 스펙의 다른 제품도 알아보면서 판매자는 그거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정하게 되고 구매자는 꼼꼼히 비교를 한 후에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기에 나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고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수고를 덜어준다면 나의 소중한 그 시간을 절약해 주는데 안전하게까지 하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 보지 않을까. 이 플리오 마켓은 그것을 핵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기능은 플리오 마켓은 크게 장터 시스템과 소식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글을 쓸 때나 또는 구매자가 쇼핑을 할 때나 그 위에 말씀드렸던 제품의 평균 시세, 거래 횟수, 최근 거래 내역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또 판매자가 제품을 게재할 때 그 제품의 상태가 어떠한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구매자로 하여금 제품 상태를 한눈에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에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플리오 소식 시스템에는 다양한 업계 오디오 소식을 크롤링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업계 소식을 전하는 뉴스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청음회나 세미나, 강좌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의 오디오 시스템이나 스튜디오 이러한 어떤 음향 장비나 지식을 뽐내는 자랑 공간을 구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갖게 하는 기능을 기획을 했습니다. 본래 이거 외에도 기획 의도에는 이제 집단 지성을 이용한 오디오 위키 시스템과 기업 로그인 기능을 넣었는데 이 부분까지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후 개발로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오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오디오 시장은 그러니까 왜 중고가 많이 있는데 왜 오디오 시장일까? 뭐 이러한 부분도 궁금할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오디오 시장은 옛날 중고차 시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핵심 기능만 있으면 기능만 동작을 하면 오래되어도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어떤 자동차나 오디오가 있다는 거는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과시, 약간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액세서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향대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종류가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면 사기당하기도 쉽죠. 좋지 않은 물건을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중고차 시장은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중고차 시장이 디지털화 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매매관에 있어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추상적입니다. 좋은 소리, 뭐 소리가 깊다, 굉장히 소리가 소하다, 뭐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로 어떤 상세적인 스펙보다 눈으로 나와 있는 상세 스펙보다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마다의 그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또 그러한 시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각 시장마다 그런 오디오 중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을수록 사기꾼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고 병행업자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그 시장이 없어지고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 플리오 마켓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오디오 시장은 뭐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 마이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디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자동차가 필요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오디오가 와닿진 않지만 저는 그러한 순간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플리오 마켓이 오디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그런 마켓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팀원들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게 잘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플리오 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진행해 주세요. 또 스태프 K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팀에 다 단골이시네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단골이시네요. 그 효상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OT 때 오디오 업계 쪽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디오 마켓이 지금 바라보시는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오디오 중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고 굉장히 산재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중고 시장 전체 자체가 이제 한 20조 규모라고 지금 데이터 2019년 기준으로 나와 있고 그게 지금 5년 전 대비해서 5배 성장한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중고차를 제외한 어떤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이랑 번기장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오디오만 국한해서 그러한 어떤 시장 가격은 제가 찾아봤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 규모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시는 시장의 규모는 아직 뭐 데이터가 없다라는 소리인가요? 제가 없다라기보다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이걸 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다, 사이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시각화해서 보고 싶었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게 안 나오네요. 저는 일단 중고 마켓이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은 되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굳이 꼭 어플리케이션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명확하게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디오를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나는 거는 네이버 스토어 같은 걸로도 중고 매물을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이제 호스트가 되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네이버 스토어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네이버 스토어는 사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판매자 신청만 하면은 쓸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이런 마켓을 준비를 할 때는 초기에 어떤 상품을 내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이게 실제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가, 그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장난감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우선 뭐 빠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거나 뭐 하는 그런 실행력은 되게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제 다각도로 검증을 해보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한 16주 저희가 뭐 한 3달, 4달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런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볼래가 목표가 아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용이나 뭐 사용이 일어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한번 기획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도 인스타그램에 중고 오디오를 매물을 찾아서 올려가지고 사진을 올린 다음에 그런 걸 뭐 판매를 해본다거나 뭐 그런 과정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시면은 뭐 이대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좀 다각도로 마켓에 대한 이제 이해를 조금 한번 어, 하시면서 기획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오디오 중고 시장이 굉장히 제가 겪었던 바에 의하면 되게 많이 있고 그러한 시장을 따로 이렇게 정리는 해놨어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제가 중고 거래 이런 음악 산업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많이 해봤고 그에 따른 어떤 누구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어서 이게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구두로 저마다의 어떤 시장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고 가치의 가격을 매길 때도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것을 이걸 눈으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나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검증하는 그런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오디오 위키라고 해서 이제 저마다 그 오디오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오디오 위키로 한 곳에 모아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잠깐 뒤로 접어두고 일단은 마켓의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자. 이제 이렇게 회의가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마켓을 준비를 하실 때는 그 마켓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모으는 게 먼저일지, 매물을 먼저 모으는 게 그러니까 먼저일지, 뭐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경험상 카페에서 사람을 모으지 못해, 카페나 이런 걸 이제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곳이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특정 커뮤니티라면은 그 방식으로 나도 똑같이 사람을 모으지 못한다면은 사실 되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경험적으로 저도 패션 쪽으로 이제 그런 일을 마켓을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매니아층을 모을 때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수를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일단 서비스 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뭐 위키 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선 집단지성을 이용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가치를 줘서 그 사람들을 이 커뮤니티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사실 이거는 충분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저도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약간 매니아층에 대해서는 국한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매니아층들은 이런 시장이 있으면 일단은 다 보러 와요. 왜냐하면 다 각자 각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구나 다 들여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타겟을 하는 거는 일단 이어폰, 헤드폰 이런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좀 그 부분도 많이 염두를 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오디오 미래의 전망은 저번 발표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런 오디오 시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집안에서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이제 집에 재택을 하는 재택근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쳐줄 만한 컴퓨터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 되어 있지만 오디오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정보도 사람들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어떤 매니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그런 오디오에 관련된 지식을 더 얻기 위해 더 발전되기 위해서 그러한 플랫폼을 여기서 좀 제공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매니아층들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업체들은 자신의 것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 피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네, 근동님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게 플리오 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모든 이제 그 프로젝트 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스터디로 끝낼 거냐, 아니면 스터디에서 발전해서 나중에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고민을 한다면 그 나중에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업적인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 미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도 네, 참고해서 들으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채팅에 제주님께서 또 질문이 하나 해주셨는데 네. 매니아층을 위한 어플일 것 같은데요. 홍보나 마케팅에 관한 기획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저는 방금 앞에 하신 말씀이랑 조금 방금 그 쪽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획을 한 것이 일단 저의 이상 높이 잡고 이런 것을 어떤 스터디 형태에서는 이러한 것을 실제로 이제 앱을 서비스하기에는 스터디 형태에서는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최대한 자유도를 가지고 최대한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건 이제 완전 사업적인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 16주 기간 동안에 각자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나 어떤 역량 개발과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 16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 과정 가운데 뭔가 우리가 마음이 맞고 뭔가 더 재밌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더 판을 키울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이것을 이제 한번 정말 이렇게 16주 동안 완성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일단은
모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